캐나다 전국의 각주 정부가 백신 여권 도입을 발표한 이후 백신 접종률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9월 1일 백신 여권 도입을 발표한 온타리오주의 험버리버 병원에선 최근 이틀 새 1,50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의 절반은 1차 접종자들입니다. 앞서 6월과 7월 하루 평균 2,000명에서 3,000명이 다녀간 이 병원 클리닉엔 8월 들어 하루 접종자가 300명에서 400명으로 뚝 떨어졌고, 이 중 1차 접종자는 20%에도 미치지 못했는데 최근 들어 다시 크게 증가한 겁니다. 4차 대유행에 추가 봉쇄를 원치 않는 데다 직장과 일상 곳곳에서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신 여권은 백신을 맞아야만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실상 백신 의무화 조치입니다. 봉쇄를 최우선으로 삼는 이전의 정책 대신 각주 정부가 백신 접종 확대를 최선의 대응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퀘벡주가 도입했고 이후 매니토바와 BC, 온주 등도 속속 백신 여권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백신 여권 도입에 대한 찬성률도 이전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앵거스 리드 여론조사 결과 온주의 경우 백신 여권 제도에 대한 찬성률이 5월 54%에서 9월 초 74%로 무려 20%나 증가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도 5월 55%에서 9월 초 70%로 늘었습니다. 이에 반해 알버타주는 5월과 9월 조사에서 찬성률이 각각 48%와 54%로 낮은 수준에 그쳤습니다. 대형 행사 입장 시 백신 여권 도입에 대해서도 온주와 BC주가 각각 80%와 76%의 찬성 비율을 보였는데 반대로 알버타주는 57%에 머물며 큰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알버타주는 연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800명에 육박했습니다. 온주에선 전날 대비 798명의 환자가 더 늘고 3명이 추가 사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중 178명은 접종 완료자들이며 497명은 미접종자, 57명은 1차 접종자입니다.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토론토에서 159명, 필지역과 욕지역 오타와에서 각각 70여 명씩, 해밀턴에서도 55명이 나왔습니다. 해밀턴의 경우 웨딩 리셉션 2곳에서 16명이 집단 감염됐는데 이들 대다수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온주의 보건 최고 책임자는 지난 2달여 동안 3단계 개방이 이어져 왔다며 지금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2달 동안 마지막 4단계 개방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정부의 접종 목표치인 90%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토론토시의 경우 90%를 달성하려면 33만 6천여 명이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이에 지하철역 등에서도 모바일 접종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시민 6명 중 1명은 백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6%는 절대 맞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백신 여권 도입 이후 접종률이 다시 오르고 있기는 하지만 90% 달성이 그리 간단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온주교육부는 이번 주 신학기 등교 수업과 관련해 4차 대유행이 조심스럽긴 하지만 가급적 학교 문은 닫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온주는 12세 이상 접종 대상자의 1차 접종률이 84%, 2차 접종률은 77.5%입니다. 한편 퀘벡주에서는 703명의 환자가 더 늘었고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814명, 알버타주에선 1166명이 확진됐습니다. 온타리오주는 연방정부가 올해 처음 공휴일로 지정한 진실과 화해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실과 화해의 날은 원주민 기숙학교의 참담한 실상이 공개된 이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잊지 않기 위해 연방정부가 9월 30일을 정해 공휴일로 선언한 날입니다.
이에 각주 정부들이 이날을 공휴일로 정할지 자체적으로 결정했는데 온주는 지정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이에 따라 온주에선 이날 연방정부 기관이나 은행, 연방규제 관련 기업 등은 문을 닫지만 학교들이 정상 수업하고 기업체와 직장은 개별적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런 온주와 달리 브리티시 컬럼비아와 노스웨스트 준주, 매니토바와 노바스코샤주는 이날을 주정부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주의 대부분 학교와 주정부 기관, 기업체 등은 문을 닫게 됩니다. 온주 이외에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주는 알버타와 사스카추완, 뉴브런스윅주 등입니다. 한편 온주의 공휴일은 새해 첫날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등 총 9일입니다. 앞으로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이나 의료보험 카드가 전자신분증으로 대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신분증은 사람들이 항상 사용하는 휴대전화나 타블렛 등 모바일 기기에 신원 증명이 가능한 신분증이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차세대 신분증인데 올해 말쯤 온타리오주 정부가 이 전자신분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전자신분증은 우선 연령을 확인하는 복권 구매나 고용보험과 CERB 등 정부 보조금 신청에서부터 은행 업무와 병원 예약, 우편물 수령 이외에도 운전면허증이나 차량 스티커 갱신과 교체, 의료보험 신청과 갱신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전자신분증을 소지하려면 향후 정부가 런칭할 예정인 디지털 원래 앱에 접속, 온오프라인에서 본인을 인증한 뒤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기기에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정부는 이 신분증이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의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에서만 사용하도록 해 개개인이 자신의 신원 정보를 관리할 수 있고 정보 공개도 선택이 가능하다며 보관과 사용이 편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화를 도난당했을 때도 원격 조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는 전자신분증이 확대되면 신분증을 잃어버리거나 집에 두고 와서 낭패를 보는 문제가 사라지고 돈이나 카드를 넣어 다니는 지갑이 필요 없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온타리오주의 홍폭 정신건강협회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자녀 양육을 주제로 한국어 무료 강좌를 진행합니다. 오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서 12시까지 온라인 줌에서 진행되며 소아청소년 정신의학과 전문의 민소영 강사가 강연합니다. 홍폭 관계자는 자리가 한정돼 있다며 참석을 원하는 학부모는 서둘러 홍폭 담당자에게 사전에 등록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외에도 홍폭은 다음 달 초 광역 토론토 내 한인 건강조사 결과에 대한 패널 토론과 한인 리소스 안내 책자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한인 커뮤니티 정신건강 실태 조사 발표회는 10월 5일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한국어로 진행되며 신청자에 한해 줌 링크를 전달해 줄 예정입니다. 캐나다 한국학교연합회가 지난 7월 3일부터 이번 달 11일까지 제11차 캐나다 한국학교연합회 학술대회를 진행합니다. 2달 동안 매 주말마다 16차례 진행하는데 비대면 학술대회인 덕분에 소외된 지역의 한글학교 교사들을 포함해 캐나다 전국 각지의 한국학교장과 교사, 관계자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언택트 시대 지속적 전진을 향한 한글학교 교육 방향이 주제인 이번 학술대회에선 지구적 시민으로서의 한글학교 교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기후위기와 올바른 환경교육은 Z세대와 알파세대를 위한 교육 등 기존 한글학교 연수 내용을 뛰어넘어 다양한 주제를 토론하고 나누며 함께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연합회는 전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엔 전국에서 1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룸비아주 밴쿠버의 한 맥도날드 매장 드라이브 스루에서 남성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밴쿠버 경찰에 따르면 어제 새벽 5시 30분쯤 메일 스트리트과 터미널 애비뉴에 있는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에서 결제를 하던 중 카드를 떨어뜨린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주우려 했는데 차가 움직이면서 남성이 차 문과 건물 외벽에 끼었습니다. 이 사고로 남성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숨진 가운데 경찰과 검시소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목격자들의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온타리오주 놀수요 알렌로드 인근에서 남성 한 명을 납치 감금하고 몸값을 요구한 용의자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토론토 경찰에 따르면 범인은 지난 6월 10일 피에우드 블루보드와 윌슨 애비뉴에서 총기를 들이대며 남성을 납치한 뒤 이 남성의 친구에게 몸값을 받은 뒤 풀어줬습니다. 이후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어제 토론토와 욕 지역을 수색한 끝에 용의자 한 명을 붙잡고 총기와 탄환, $10,000 상당의 현금을 압수했습니다. 리치몬드 일에 거주하는 25세의 타모드라는 납치와 무장강도, 불법 무기 소지 등 15건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밖에도 어제 오전엔 토론토 동부에 있는 화학 공장에서 불이 나 2명이 온몸에 화상을 입어 1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두 번째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으며 토론토 경찰과 노동부, 소방당국 등이 조사하고 있습니다.